착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피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날카롭고 차갑고 말이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고 언제나 내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작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신뢰가 빠져나가고 자존감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내 감정조차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잘 해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느낌. 분명히 대화를 나눴는데 끝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무겁고 지치는 느낌. 분명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느낌. 그 감각이 맞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감각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믿어. 이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들립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 같고 오직 나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상담하려 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관계를 넓히려 하면 어딘가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나만 믿어는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고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응원합니다. 내가 가족과 잘 지내는 것,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 편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나만 믿어를 반복하는 사람은 조금씩 내 세계를 좁혀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말이 곧 진실이 됩니다. 판단 기준 자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패턴이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내 판단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나만 믿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변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겨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뢰를 무기로 삼는 사람의 첫 번째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는 말, 죄책감을 심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몸이 굳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 때문에 원래 하려던 말을 못합니다. 하려던 거절을 못합니다. 세우려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베풀미 처음부터 조건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푼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중에 꺼내 쓸 카드로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받거나 경계를 세우려 할 때 그 카드가 하나씩 꺼내집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상한 감각이 생깁니다. 뭔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호의를 받으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들어주는 쪽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베풀음은 다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고 상대가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중에 그것을 무기처럼 꺼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말을 자주 듣는 관계라면 한번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풀미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쓸 영향력을 쌓아두는 과정이었는지 그 답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책감으로 관계를 조종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훨씬 더 교묘해서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 말을 돌리고 현실을 흐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교묘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 대화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어느새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내 감정이 과한 것인지 아닌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풀어서 말하면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흐려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어집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건데 내가 지나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집니다. 내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판단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멈춘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감각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진짜로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해가 있었다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순서가 다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자체가 틀렸다고 먼저 말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지금 자신의 감각을 다시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했다면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현실 감각을 흐리는 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상처를 주는 말,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깎아내리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한데 정확히 어디가 불편한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추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나는 더 심한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힘듦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고 이걸 계속 말하면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결국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점점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꺼냈다가 되려 작아지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언제나 털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주고받음이 없는 관계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 안에 비교를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너는 참 잘하더라. 나 같은 사람이랑 달리. 역시 너는 달라. 나는 못 따라가겠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나를 높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될수록 묘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쌓입니다. 결국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늘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은 원래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뭔가를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진짜 칭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내 감정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서 나는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위로를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해주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패턴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칭찬의 형태로 포장된 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소모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나만 믿어라고 말하며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말하며 죄책감으로 나를 묶어두는 사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고 말하며 내 감각을 흐려버리는 사람.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라고 말하며 내 감정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사람. 이 4가지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흐리고 내 감정을 무효화하고 내 세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천천히, 너무 부드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패턴이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거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소모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감각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나서 자꾸 기분이 이상하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다, 지친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경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세우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늘 내가 맞춰주고 늘 내가 참고 늘 내가 양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고 오래 가더라도 한쪽이 반드시 지칩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멀어지는 것,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 만남의 빈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거리를 두었을 때 내가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크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온기가 남습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입니다. 반대로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내 삶에 꼭 필요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좋은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